이게 사실은 모니카의 그 영업 비밀이에요, 여러분. 근데 급비 사항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네네 댁에서 이렇게 잘 적용을 좀 해보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내가 이 방법을 하니까 또 이게 안 좋네? 그럼 이렇게 고쳐볼까? 자꾸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엄마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나중에 혼자 공부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엄마표 공부를 시키다가 욱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면, 마법같이 해결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쪽에 여기 가셔서 그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늘 설거지 하실 때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음으로 그 문장을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 문장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공부 시작 전에 꼭 되뇌이셔야 되는 말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 그 부분도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올렸더니 구독자님들이나 블로그 이웃님들, 그 다음 인치님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하셨던 부분이, 아이가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혼자면 어느 정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큰애를 데리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둘째가 와서 뭐 칭얼거린다거나, 또는 둘째를 공부를 시키다 보면 큰애가 뭐 질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제가 아는 제 동기는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아직 좀 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때 어떻게 셋 다 동시에 케어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나,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노하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공부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황이 다를까라고 이제 모니카님은 공부방 하시니까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상황을 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소원이 제 아이들 둘만, 제 아이 둘만 하라 그러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 아이들은 다 거쳐서 갔지만, 자, 먼저 큰아이가 있고, 여러분, 큰아이가 있고, 작은아이가 있겠죠. 여기 큰아이가 이렇게 있고, 큰 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작은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실 거잖아요. 아이들 계획을 다 각자 세워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 집에 동시에 있는 거고, 공부 시간 아이들이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시에 같이 하고 싶어요. 나도 힘들고 하루 종일 매달리고 있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일일이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같은 걸로 뭐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저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한번 의견은 드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아이가 2명이고 얘네들이 뭐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뭐 갭도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2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큰아이 시간표와 작은아이 시간표를 각자 짜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짠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예쁘게 하셔가지고 아이가 제일 잘 보는 자리에 딱 붙여놓으시고, 문제집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엄마도 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딱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책꽂이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아이들 책꽂이가
9단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 책이 여기 다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냥 미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에다가 요게 자기 책꽂이 앞에다가 자기 시간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앞에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책을 꺼내려면 그 시간표를 항상 봐야 돼. 이렇게 들추고 꺼내야 돼요. A4 용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추면서 이렇게 책을 꺼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면서 일부러 하나씩 보라고. 그래서 자기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늘 크게 가장 큰 글씨로 해갖고 잘 보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둬요. 바뀔 때마다. 자, 다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있고 나는 둘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신 게 엄마표라고 해가지고 꼭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게 엄마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표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스스로 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중3 정도 되면 이제 중3 겨울방학쯤 되면 이제 자기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기 시간. 아이 스스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이렇게 약간씩은 아이들을 독립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게 엄마표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큰아이와 작은아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같은 시간대에 있는 아이들을 크로스 되게끔 계획표를 짜요.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아이와 작은아이면 이런 식으로 월요일 거하고 화요일 것만 짜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이다. 자,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공부시켜요, 여러분. 금요일은 아이가 스스로 일주일 했던 거를 다 복습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요, 대신. 아시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공부시킬 거고, 월, 화, 그 이틀 정도의 그 시간표를 짜놓으면 결국 이 월화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 수요일, 목요일 게 돼요. 그러니까 월수와 사실은 화목 이게 같은 거예요. 큰아이 아시겠죠? 그럼 큰아이의 월수 요일은 작은아이의 화목 것이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짠다고 하면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겹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두 요일만 짜면 그것이 결국 월수, 화목 여기도 월수가 있겠죠? 월수, 화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엄마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큰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 부분은 제가 까만색으로 쓸게요. 공통은 뭐냐면 전부 독서. 자, 15분 독서예요. 독서 여러분. 독서 먼저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독서, 월화수목 독서 15분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독서. 되셨죠? 그리고 항상 여기 제가 숫자를 적을게요. 몇 분이나 걸리는지. 제 나름의 그거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 그 항목이랑 이런 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꼭 시켜야 될 것, 그리고 아이 혼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혼자 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것들을 혼자 할 수 있으려면 처음에는 엄마가 좀 같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부터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좀 잡혔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자, 독서로 먼저 15분 아이들이 먼저 큰아이도 독서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큰아이 작은아이니까 큰아이 독서 작은아이도 독서. 지금 이제 월수만 먼저 볼게요. 월수만 월하고 수요일만 먼저 볼게요. 큰아이도 독서 작은아이도 독서를 했어요. 그러면 큰아이가 독서를 하고 나면 큰아이한테 이제 사실은 큰아이가 훨씬 더 컨트롤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15분 독서를 끝나고 나면 큰아이한테 먼저 큰아이가 혼자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 너는 이제 독서 끝나고 나면 엄마랑 계획을 잡을 때 독서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영어 단어를 외우자. 한 10분 정도 걸려요. 영단어를 외우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생짜로 외우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 전날 숙제가 여러분 아이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숙제로 외웠던 영단어를 다시 노트에다 아까 쓰는 과정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영어로 쓰는 거 요렇게 해서 영단어 쓰고 너 혼자 한글로 체크를 해봐.
한글로 여기다 체크한 다음에 채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채점까지 다 해갖고 그 노트를 딱 정리 0단어 10분 정도면 돼요. 그러면은 0단어를 얘가 딱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이제 학년에 따라 달라요. 제가,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이에 맞게끔 정하세요. 저는 한 20분을 시켜요. 네. 한 20분을 뭘 시키냐면, 집뜻, 원서 집뜻.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아이가 어리면 짧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가 뭐 조금 크면 20분 정도 집뜻. 집뜻은 계속 하는 게 좋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원서 집뜻을 10분에서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뭐 만약에 초딩이다 그러면 ORT 한 권이 아마 저 뒤에 높은 레벨 같은 경우는 한 9분 정도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뜻을 시킨다고 하면 10분에서 20분. 내가 이게 만약에 뭐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뭐 한 권 정도를 집뜻을 시키는 거예요. 네. 뭐 5레벨 정도다 그러면 뭐 몇 분 안 돼. 6분, 뭐 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집뜻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집뜻을 시키고 나서 아이가 조금 더 한 권, 두 권, 뭐 짧은 거는 한 두세 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이걸 한 20분 정도를 뭐 이렇게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아이가 이제 듣는 거니까 엄마가 같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분을 ORT 듣기나 뭐 원서 집뜻을 한 다음에 15분을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제타 스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로제타 스톤을 산 이유가 예전에 학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혼자 하는. 근데 집에는 그게 없으니까 아이가 원어민의 어떤 그런 문장이나 원어민이 말하는 어떤 그런 듣기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림을 보고 직관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수단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구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사시라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거가 있으면 돼요. 뭐 화상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뭐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 보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런 걸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걸 한 15분 정도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독서 15분 끝나고 나서 지금 20분, 30분, 한 45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로제타 스톤 15분, 뭐 이거 하다 보면, 한 40분, 45분, 뭐 50분 정도가 여기서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아이가 50분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아이가, 선생님, 아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잘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중요한 게 알람을 분단위로 항상 아이가 스스로. 그래서 15분만 하면 돼. 너 집뜻 이거 띠리링 울릴 때까지만 하면 돼. 라고 끝을 알려주시면 아이가 그래 10분만 참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습관이 만약에 안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알람 시계를, 핸드폰 알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체크할 수 있게끔 알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오면 자기 핸드폰으로 알람 딱 20분 맞춰놓고 15분 맞춰놓고 책을 읽거나 뭐 로제타 스톤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띠리링 누르면 올리면 그때까지만 딱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어떤 영역별로 다 듣게 뭐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한 50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은 아이보단 나으니까 먼저 월요일날 큰아이한테 이 부분을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요. 여기에 이제 엄마는 필요 없고, 이제 엄마는 어디로 이사 와야 돼요? 얘한테 와야 되는 거죠, 얘한테. 네, 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 15분 독서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 15분 독서할 때는 엄마도 같이 15분 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날 아이 숙제 같은 거 채점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15분 아이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 먼저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먼저 이제 제 손이 많이 필요한 게 수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어를 하고 있을 때 얘는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수학 연산 10분 하자. 그래서 먼저 수학 연산을 하는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갛게 쓰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수학 연산을 하는데 10분 정도만, 연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저 반대예요, 여러분. 10분 정도만 아이가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해서 쭉 하는 동안 엄마는 전날 숙제 같은 거 채점해주고 뭘 틀렸나 큰 애 거 작은 애 거 계속 채점하고 막 이러는 거죠. 해답지 보고 채점하고 막 제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0분 정도 혼자 하고 나면 이제 엄마 저 다 10분이 띠리리 울리면 엄마 저 다 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서는 엄마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할게요. 엄마가 뭘 해주냐면, 요 방금 수학 연산 푼 거 있죠? 요거 오늘 푼 거는 오늘 채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예, 엄마가 요거 하는 동안 채점한 거는 엄마는 숙제 채점을 하고 있는 거죠. 숙제. 엄마는 숙제를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오늘 본 거 채점을 하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틀린 거를, 채점은 금방 하니까 틀린 거를 설명하고 같이 고쳐주고, 그래서 틀린 거 고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연상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자. 틀린 거 다시 풀어봐. 맞았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연산은 간단하니까 고치고 설명하고 하는데, 한 틀린 거 전부 다 고치고 설명하는데 거의 뭐 한 15분 정도면 여러분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죠. 엄마가 해주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수학 연산 정도가 이제 하루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하루에 할 연산이. 그리고 나면 수학 연산만 하면 안 되고 문제집 설명하고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수학 문제집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개념도 설명을 해주고 또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 대표 문제 하나 정도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같이 아이한테 설명을 좀 해줘요.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가 흘러갈 거예요. 20분. 그래서 20분 정도가 흘러가게 되면 아이는 이제 엄마가 설명 다 해주고 나면 이제 너 혼자 하는 거야. 아이가 너 혼자 수학 문제집 20분 풀기 이제부터 해.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20분을 푸는 거죠. 아이 혼자. 그래서 아이가 20분을 혼자서 풀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분. 자, 독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10분, 15분, 25분. 그 다음에 20분이니까 45분. 45분에 벌써 뭐예요? 1시간 정도가 얘한테도 65분 정도 되니까 1시간 5분 정도가 소요가 됐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거를 하기 들어갔겠죠. 얘 혼자 이제 푸는 요 지점에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애한테 가야죠. 큰애가 다 끝났을 거예요. 큰애가 혹시나 시간이 조금 안 맞으면 그래 잠깐 쉬고 있어. 뭐 핸드폰 봐. 뭐 이러면서 잠깐 쉬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혼자 문제를 풀 때 엄마는 어디로 가요? 엄마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로 이사를 갑니다.